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 사주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5세 남자분이십니다. 연월일시 병진년 경인월 정리일 을사시 사주팔자 이 안에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어난 모습은 8글자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오행을 한번 볼게요. 오행을 보면은 목화토금수 화가 많은 사주입니다. 불기운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칫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불이 많은 데다가 또 물이 없습니다. 불이 많은데 물이 없으니 어떨까요? 다혈질일 수도 있겠구나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참을성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죠. 내가 참을성을 기르고 싶다고 해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를, 그렇죠? 참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남자분이니까 양의 기운이 많죠. 사주 자체 또 양의 기운이 많습니다. 양의 기운도 많고 화도 많고 물이 없으니 성질을 부리면은 불보듯 화나다 그렇습니다. 자, 용띠입니다. 용띠 병진년생이죠.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성경에 무섭게 나오죠. 여튼간에 아주 뜨거운 태양이 비추고 있다. 추울 때기 때문에 이 뜨거운 태양이 비추는 거는 괜찮은데 태양 아래 물고기는 물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주에 물이 없으니 참 피말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연월일시 월이 경인월입니다. 백호 하얀 호랑이 그리고 태어난 날이 정리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정리일은 달빛 아래 양입니다. 달빛 아래 양. 이것도 붉은 양입니다. 붉은 양이죠. 달빛 아래 양은 활동적이다라고 사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두렵지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선 잘 타잖아요. 사냥들은. 그죠? 그리고 시에 을사입니다. 꽃뱀입니다. 초록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봄에 태어난 붉은 양입니다. 봄에 붉은 양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초원이 펼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위산에 저쪽에 이제 태양이 지고 달이 뜨면서 사냥이 초원으로 들어가는 형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연은 초년, 월은 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중년, 시는 말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초년이 좋지는 않겠죠. 뜨거운 태양은 나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빛은 태양이 뜨면은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 하얀색은 이제 산을 의미합니다. 바위산. 북한산 같은 겁니다. 거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얘기를 하니 여기는 양으로 태어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위산에 호랑이를 만났으니 뛰는 형상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달빛 아래 양이 되는 겁니다. 달빛 아래 양은 대개 40대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대까지 40대까지 여기까지 60대 이후 되는 거죠. 60 이후는 이분이 좀 편하시겠네. 시간이 흐르면서 초원을 향해서 가는 사냥, 산에서 놀다가 초원으로 내려온다라고. 젊어서 고생 사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힘드실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12운성이라고 합니다. 쇠, 사, 대, 왕입니다. 쇠는 쇠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진 뜨거운 태양 아래 용이 있으니 당연히 이분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40대 전까지 사는 죽을 사자입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 여기는 어떻죠? 40대 이후부터 관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에는 한 번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형상이 있다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해진다라는 겁니다. 강해진다라는 거겠죠. 이때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다 넘기고 잘 샜다라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물이 없지만은 이것은 나부모행이라고 해서 복등화, 천하수, 송백목, 사중토 일단 이야기합니다.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게 병진은 사중토, 경인은 송백목, 정민은 천하수, 을사는 복등화 일단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분한테 없는 오행, 물이 없었죠. 물을 나붐에서 천하수 하늘 아래 물에서 찾는다. 우선 아쉬운 대로 나붐에서 찾으니 그것으로 약간의 수기 물기운은 보충을 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마저도 없었으면은 피말라서 죽었다. 죄송합니다. 일단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렇죠. 지금 막 올해 45이니 어쩌면 지금 막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12신살이랍니다. 신살 아시죠?
화개살, 역마살, 천살, 겁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화개살하고 역마살입니다. 이분한테 타고 태어난 특성은 화개살, 남들 앞에 나선다라는 개념이죠. 남들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면은 본인 스스로도 발전이 있을 것이다. 또 남들 앞에 서고 싶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마살, 역마살은 돌아다닌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묶여 있으면은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분은 양으로 태어났다고 했으면 양이라다 보니 양은 유목민족입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리고 정미일주가 달빛 아래 양이라고 그러는데 성정은 달빛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형상이 있습니다. 교육이죠. 성향이 교육이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달빛은 등대입니다. 등대의 역할이 폭풍우 치는 거친 바다에서 안전하게 배를 항구에 들어올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등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등대의 역할, 목생화라고 해서 을목이죠. 풀이야. 풀은 이분한테 공부가 됩니다. 이분은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머리가 좋은데 단지 물이 좀 없으니 풀이 자라나기가 조금 어렵다. 봄가뭄이 좀 들었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화개살, 역마살이 있으니 남들 앞에 나서 돌아다니는 모습, 그 모습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살, 겁살은 사실 저는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이분은 남들을 가르치는 재주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 앞에 나서서 가르치는 강사,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강사를 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 자기의 성질을 조금 죽였으면 좋겠다. 참을성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양이라는 동물이 성령이 좀 급하다 보니 좀 참고 넘기면 좋은데 그걸 못 참고 툭하니 튀쳐나오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있다. 밑에 3살, 13살, 23살, 33살, 43살 50셋, 60셋, 70셋, 80셋, 90셋 이렇게 10년 단위로 바뀝니다. 이것은 이제 운의 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은 검정색 물기운 요때는 있었습니다. 13살, 23살, 33 이전까지 수기운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대운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왔으면 이때는 그래도 조금 안정은 취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이 있으니 그 메마름은 좀 넘겼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33부터 43 요 시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요 시기는 나무입니다. 숲이죠. 그리고 말입니다. 말하고 양하고는 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때는 이제 비가 그쳤으니 여기는 이제 메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밑에서 불을 떼는 겁니다. 불을 떼니 어떻게 되죠? 나무가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붙었어요. 나무가 불이 붙었으니 결국에는 이 산이 불바다가 된 거죠. 불이 엄청 타오르는 겁니다. 참 깝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꼼짝 못하고 불에 타 죽었다. 그래서 죽을 사자가 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43 43대운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면은 경금, 이 바위산의 초원입니다. 꽃이 핀다라고 이야기하죠. 양은 풀을 뜯어먹는 동물입니다. 풀 뜯어먹고 나랑 똑같은 양이 들어오는 거죠. 나랑 똑같은 양이 들어오면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형상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꽃이 피니 양은 새로운 운을 맞이해서 변화를 꾀한다 일단 이야기는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서 관대, 뭔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모습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시기는 친구 따라 강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나무였지만은 지금은 초원이 펼쳐지는 거죠. 양한테 숲보다는 초원이 더 좋겠죠. 초원이 펼쳐지면서 그 속에서 안정감을 취한다. 그리고 화생토에서 내 뜨거운 기운을 받아주는, 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빨간색, 하얀색이 하나 있죠. 하얀색이 재물이고 여자입니다. 재물이고 여자니 재물에 꽃이 피는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일단은 보는 거죠. 그런데 재물에 꽃이 피었는데 재물이 풀로 덮이니 이 재물이 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변이 풀로 덮이니 마음은 평안해지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뭔가 일거리가 나타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3대운 그리고 53대운, 63대운 물론 이 하늘에 이제 빨간색 태양이 뜨고 달이 뜨는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돈입니다.
53에 돈이 있고 63에 돈이 있습니다. 미토 지금 들어오는데 재물의 형상, 큰 돈은 아니지만은 나름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분은 늦게 꽃이 피는 형상이 돼요. 53이 돼서 나를 도와주는 인연을 만나는 형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 신이라는 글자가 목동입니다. 목동, 양측이죠. 지금은 내 주변에 친구를 만나서 돌아다니다가 53의 양치기를 만나니 그 양치기가 나를 물가로 인도한다. 갑자기 그 생각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고. 좋습니다. 43대 들어서면서 일단 불구덩이에서 벗어나는 형상이 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보인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43대운 19년부터네요. 2019년, 20년, 21년, 22년, 그렇죠? 44, 45, 46, 47, 48, 53세까지 43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을미의 형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물이 들어왔습니다. 물이 들어왔다라는 건 뭐냐면은 변합니다. 물이 들어왔으니 내가 일단 열을 식히기 위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 기해년은 인해합이라고 합니다. 호랑이와 돼지가 만나고 뱀과 돼지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이 나요. 사실 작년부터 힘들었겠죠. 아니, 물론 앞에도 힘들었긴 하겠지만은 작년에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 변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다. 이거죠.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도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하얀색이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전운이고 뭐 그런 형상인데, 근데 요 묘하게 하늘에 뜨는 거는 내 것이 잘 안 돼요. 욕망은 있지만 현실이 이루어지질 않는 모습이 사실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찾는 겁니다. 이 사주는. 그러면은 내년에 신축년 하얀 소입니다. 하얀 소는 양하고 소하고는 경쟁 관계입니다. 경쟁. 누군가 나와 경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21년도는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은 뭔가 흔들림이 있다. 소띠가 들어오면은 충 및 충이라고 하는데 이게 친구입니다. 내 친구가 새롭게 나를 이끌어주는 모습이 있다. 새로운 자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내년 넘었으면은 이 초록색이 들어오잖아요. 초록색이 들어오는 거는 풀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풀이 자라나는 역할을 해준다. 하늘에 검정색 이렇게 올라온다. 밑에 있는 검정색은 이분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해자축 요거는 또 겨울을 이야기를 해요. 겨울이죠. 근데 인월도 이제 막 겨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따스한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자 축년은 이분한테 아주 추운 겨울이 되는 겁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 되기에 이분이 이곳을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얼어 죽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해자 축년에 항상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인년 초록색인 여기는 봄, 여름, 가을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분은 내년에 어떤 변화를 갖고 후년부터 뭔가 새롭게 일을 벌인다.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사는 것이 괜찮아집니다. 분위기도 괜찮아질 수 있고 여자의 분위기도 요 시기에 나타나는 형상도 있습니다. 재물이죠. 남자한테 있어서 돈하고 재물하고는 같이 형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한테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주머니가 좀 차는 형상이 좀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괜찮아질 것 같다.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변화를 꾀하니 일단은 이 힘든 시기를 벗어났다. 10년 많이 힘드셨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경자년 1, 2, 3, 4, 5, 6, 7, 8 넘어가서 지금 10월달 병술입니다. 이분 자체가 하늘에 달빛이기 때문에 하늘에 달이기 때문에 태양, 달 이분은 진년 미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달은 개띠해입니다. 개가 짖는다라고 하죠. 개가 짖으면은 띠 같은 경우에 불편합니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양입니다. 개가 짖으면은 양도 자리를 보존하기가 힘듭니다. 양은 뭐 개는 왜 짖겠어요? 자꾸만 어딜 가라고 뭐 움직이라고 개가 짖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움직인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해 돼지입니다. 정화는 나랑 똑같은 정화죠. 나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가져다 주는 새로운 등대가 나타나서 양을 이끌고 간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주쟁이가 성경 말씀하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씨를 뿌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씨는 이제 말씀의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그걸 가만히 듣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아주 좋은 양질의 땅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이렇게 숲 덤불에 뿌려지더라.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부모를 잘 만난 거겠죠. 부모를 잘 만나서 비옥한 땅에 뿌려졌으니 그 씨는 또 얼마나 또 잘 자라겠어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잡초밖에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자라날 수 없고 환경이 좋지도 않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좋은 땅에 떨어지고 싶어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척박한 땅에 떨어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느님을 원망해 부모를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비옥한 땅에 떨어져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들면은 그 비옥한 땅도 결국에는 메마른 땅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운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에 떨어져도 비가 내리고 거름이 뿌려지면은 메마른 땅도 비옥한 땅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운의 장난입니다. 운의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척박한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비옥한 땅도 척박한 땅이 되는 겁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엉망이 되면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부모가 로또를 맞든 일이 잘 돼서 부자가 되면은 또 괜찮아지는 거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옥한 땅도 좋고 척박한 땅도 좋지만은 우선 중요한 거는 그 씨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에 떨어져도 그 씨가 잡초에 씨면은 그 잡초가 왕성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 씨가 척박한 땅에 떨어져도 애초에 그 씨가 좋은 씨면은 아주 훌륭한 제목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땅의 영향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우선 나 자신이 스스로 어떤 씨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씨를 어떻게 하면은 좋은 씨로, 제가 볼 때는 그 씨앗은 환경이 만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 스스로 좋은 씨가 되는 모습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 어려운 땅에 있더라도 내가 좋은 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자. 좋은 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한번 기회는 옵니다. 비가 내리든 하늘이 맑아지든 아니면 지금 이분처럼 등대라고 했죠. 이분은 아주 좋은 씨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단지 척박한 땅을 지나왔다. 가뭄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가 안 내리고 산불이 났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에 1월달입니다. 양력은 2월달이죠. 봄에 태양이 지고 달이 뜨는 겁니다. 태양이 지고 달이 뜨니 여기 어디예요? 북한산이죠. 북한산을 가운데 두고 저쪽에는 태양이 지고 여기서는 달이 뜨고 멀리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다. 거기에 뭘로 태어났어요? 양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물고기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랑이로 변했다가 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양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능구렁이가 되려나요? 뱀이니까. 자,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지혜를 많이 써서, 왜? 본인이 등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 등대의 역할에 맞게 지금 준비를 하자. 등대는 언제가 될 것 같아요? 63세가 되면 너무 등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혜를 쌓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환경이 안 좋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라. 어떻게? 내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이분 대기 만성형의 스타일입니다.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양이니까 고집도 있잖아요.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우직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승을 빕니다.
이상으로 희망등대 사주TV 45세 남자분의 운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